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리와인더의 재선영 대표님이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컴플렉스 갖는 캐릭터시더라고요.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너무 재밌으실 것 같고, 저는 어떤 느낌으로 들었냐면, 요새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 이제 꼬맹이들이 나와가지고 옛날 노래, 엄마들이 듣던 노래 부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잘 읽어내면 너무 신기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젊은 친구인데 딱 저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을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뭐 이렇게 막 재밌게 썼잖아요. 제목 이사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사했다는 얘기를 너무 공간 비움? 공간 비움이라는 그런 멋진 단어를 써가면서 되게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거.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고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딱 저희 오늘 추억 돋는 그런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재선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와인더 대표 재선영입니다. 다른 학교와도 되게 비슷한 상황을 제가 겪었습니다. 리와인더가 성수에서 을지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꿈꾸는 요새 분들과 저희 브랜드를 소개하고 어떠한 브랜드인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렇게 또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부분이 되게 뜻깊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드디어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리와인더 시즌2 시작합니다. 먼저 리와인더는 어떤 브랜드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소개와 리와인더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다음으로는 리와인더 을지의 새로운 공간에 와서 어떠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와인더는 리와인드, 되감다와 미아를 붙여 되감는 사람들, 즉 정리하자면 되돌아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리와인더는 콘텐츠를 자신의 관점으로 되돌아보고 싶은 사람들의 개인 자료 맞춤, 온 오프라인 정리 서비스입니다. 늘 하는 질문이 제가 있는데요. 혹시 비디오 테이프 갖고 계신 분? 네? 그럼 비디오 테이프를 보신 적 있으신 분?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군요.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LP, 이러한 옛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날로그 물건들이 저희 공간에 있습니다. 언제나 구경하러 와주시고, 이렇듯 옛날 물건들이나 옛 추억들이 있는 것들, 그런 기억들을 잠시 멈추어서서 저희의 기억으로 되돌아보고 생각을 재정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브랜드입니다. 이제는 정말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 저희 리와인더 성수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리와인더 성수의 이제 영상기사로 일하고 있는 재신영 씨, 그리고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대표로 하고 있는 재선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친자매입니다. 네. 그리고 리와인더 성수의 모습인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디오 테이프 500점을 보유하고 있었고,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러한 상영회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어떤 걸 하고 있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비디오 디지털 변환 서비스로 이러한 걸 굿즈를 만드는 것도 했었었고요. 이 화면에 있는 분도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옛날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 변환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비디오를 갖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러한 것들로 아카이빙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비디오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브랜드예요 라고 소개해주는 사이트도 만들었었습니다. 다음은 리와인더 북인데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고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감사드리는 시간을 결혼식 때 갖자.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나눠보니 저희 양가 부모님의 결혼식 앨범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 봅시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양가 부모님을 뵙고 그 부모님이 결혼했던 앨범을 보면서 어떠한 결혼을 했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신혼생활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서 덕담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러한 추억들을 저희의 책으로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언니와 같이 디자인을 한 작업물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갖고 있던 도중 저희 리와이더 성수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이었죠. 저희 리와이더 성수가 이제 성수동에 유일하게 얼마 남지 않은 공장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 공간이 이제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제 집주인분이 이제 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순간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너무 놀랐었어요.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브랜드가 이제 좀 더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언니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 것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 우리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지나왔던 길을 잠시 돌아보자. 저희 2021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간은 손실이라는 작업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수동에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선영아, 나 내 공간이 너무 갖고 싶어.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은 힘드니 작업실을 하나 구하자. 이러고 작업실을 구하고 난 다음에 서울여성공예 창업대성과 같은 곳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이 창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콘텐츠 기반 청년 장인학교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저희의 리와인더는 탄생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저희의 공간에 이제 추천을 해주신 장인분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비디오 테이프인 것 같다. 이걸로 뭔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보면서 이야기도 풀어보자라는 얘기를 주셨고 그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기반으로 한 모여라 비디오 동상 같은 커뮤니티나 이제 내향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공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이죠. 저희는 이제 신사업 창업 상한학교 17기로서 로컬 크리에이터형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때 바로 꿈꾸는 요새에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종 코치님을 뵙게 됐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 리와인더가 어떠한 걸 시도할 수 있는지 많은 코치를 받았고 그러면서 저희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도 하고 상영회도 하고 이 공간에서 오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분들이 와주시게 되었었어요. 꿈여세 분들도 구경 와주셨었고요. 그렇게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던 와중에 2025년 3월 리와인더 퇴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공간이 비워지기 전에 이 공간이 어떻게 좀 더 남기면서 끝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포비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활동을 기획하게 됩니다. 점포비움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 이 저희의 공간을 비운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뮤지션 분들이 오셔서 필드 레코딩을 해서 음반을 만드는 것도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리와인더에 지나왔던 길을 좀 더 사진으로 돌아보자면 이제 콘텐츠 기반 청년 장인학교에서 발표를 하면서 리와인더 탄생을 알렸던 장면, 그리고 꿈여대에서 저희 브랜드를 처음으로 알려드렸던 장면, 그리고 청년센터 상동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점포비움 그룹 활동 사진입니다. 이제는 정말 사라져버린 저희 리와인더 성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리와인더 을지의 사진입니다. 바뀐 가장 큰 장면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모으면서 굉장히 하고 싶던 게 있었어요.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기 좋게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이런 선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만큼 비디오 테이프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나만의 책장을 만들자 해서 언니랑 같이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좀 많아지지 않았나요? 네.
공간을 비우게 되면서 저희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단점들을 또 장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저번에 있던 성수 공간은 지금 새로 바뀐 공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공간을 새로 이동하면서 15명 정도 수용 가능한 더 넓은 공간을 만들었고, 비디오 테이프도 당시에 500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700점, 1000점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리와인더의 이름으로 좀 더 뭔가 작업해서 판매하는 굿즈들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까지는 리와인더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3월 달에 통보를 받게 되고서 2월부터 이제 8월까지 계속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이사를 하면서도 저희는 기록을 남기도록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 디데이 30일을 두고서 이 공간을 비우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었지? 어떤 사람들이 다녀갔었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인터뷰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비우기 전에 사진들을 이제 협업을 같이 해서 많이 찍고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여라 비디오 동산이라고 했던 커뮤니티에서 봤던 비디오 테이프를 정리하기도 하고 아카이브 하면서 리플렛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현장인데요. 저희가 공간을 비운다고 하니까 이제 뮤지션 분들이랑 이런 필드 레코딩하는 팀들이 이렇게 달려오셔서 저희 공장 소리도 녹음해 주시고 대화 소리도 녹음을 해주셨어요. 그런 현장 모습이고 저희의 이러한 비우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촬영을 해주시는 팀분들도 오셔서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이제 인터뷰도 합니다. 정말 디데이 이제 2일에 가까웠던 날이에요. 저희가 갖고 있던 그 당시 비디오 500점 정도를 정리하는 것들을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빈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 언니와 같이 기록을 남겼어요. 벽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칠판 쓰듯이 쓰면서 올 것이 왔구나. 2021년 5월 17일부터 2025년 2월 30일 여기 리와인더 있다 감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공간을 비우면서 어떤 거를 남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어주는 게 비디오 테이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봤던 추억도 있고 이제는 브라운관에서 뭔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경험을 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던 저희의 모여라 비디오 동산 프로젝트에서 봤었던 비디오들 그리고 신영님이 남겨준 비디오 한 줄을 이제 리플렛으로 남겨놨던 저희의 작업물입니다. 아까 필드 레코딩하고 있던 뮤지션 분 사진 기억나시나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앨범을 만들었던 사진인데요. 카세트 테이프는 저희 공장질의 문과 이제 그래픽입니다. 저희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스트리밍 사이트들에서 다 들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추석 때 뉴 올드보이 박찬욱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오, 되게 많이 계시네요. 아, 너무 뿌듯합니다. 그 박찬욱 감독님이 원래는 비디오 가게를 아주 예전에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과거 회상을 하는 장면을 저희 공간에서 리와인더 엣지 공간에서 촬영했습니다. 저희에게 되게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 장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화의 원조리를 맴돌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영화 마을이라는 비디오샵 사장님께서 재능도 있고 한데 영화를 만들지 못하니까 안타깝다 해서 생활비라도 벌어라 라고 하면서 샵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네. 박 감독이 해가지고 시중에서 벌써 있는 것들을 안에 갖다 놓고 했죠. 근데 박 감독이나 저는 비디오 가게가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죠. 예. 본인은 이제 시나리오 쓰고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그 일은 못하고. 근데 그때 이제 박 감독님이 생계 유지하시려고 막 라디오 출연도 열심히 하시고 뭐 방송 출연도 하시고 근데 그게 사실 완전 딸도 이제 막 크고 막 그럴 때니까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그때. 근데 품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당하고.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도 남들 앞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함과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에겐 특히 더 의미가 큰 것은 저 당시만 하더라도 박 감독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그 청년 그 힘들었던 시기에서 이제는 시간을 거슬러서 저희의 공간에서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추억을 대관에서 촬영했다는 게 특히 저희에겐 되게 의미가 있었고 저희도 나중에 저런 다큐멘터리 찍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구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존재한다. 그날 기억하시나요? 저를 기억하시는 운명세 장면 멤버분들. 네. 저 되게 뜻깊습니다. 이제는 성수에서 을지로 이렇게 점점 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지켜봐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기쁜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뜻깊고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추억도 너무 좋죠? 지선 대표님 나오세요. 여기 앞에. 같이 가요. 같이 가세요. 같이 가요. 네, 두분 같이 올라오세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지금 그 하시는데 공간에서 그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찍어놓은 비디오 테이프들이 있는데 그거를 컨버전 해주시는 사업도 하시는 건가요? 네, 디지털 변화사 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환영합니다. 영화 보시고 가세요. 저희가 최근에 안 그래도 어머니랑 아버님 그 결혼식 비디오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보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린 것도 같이 보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는 상영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녹화되어 있는 비디오 버리기는 아까운데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른 채로 일단 가지고는 계시잖아요. 일단 오셔서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장면, 이 장면은 좀 유튜브에서 언제든 꺼내서 보고 싶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편집까지 도와드리는 서비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랑 장인어른이 투병 생활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서 가족들은 너무나 슬프니까 아버님이 갖고 있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그 영상 촬영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기록들을 이렇게 뭔가 변환해줘서 이렇게 뭔가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또 사회적인 문제이잖아요. 그 자살로 마감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그거를 무엇인가 정리할 수 있는 여유와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꼭 찾아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런 자료들을 잘 디지털로 만들어 놓고 또 추억의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너무너무 따뜻한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쪽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사실 이 리와인더를 그 기획하게 된 첫 계기가 저희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의 첫 그 장면이 아이디어의 시초였어요. 저희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둘 다 이제 바깥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외에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비디오 보면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해서 워낙 또 뜻깊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각자가 가지고 계시던 사진이라든지 휴대폰 이런 걸 서로 보시면서 아 우리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각자한테 분산되어 있으셨거든요. 그런 걸 좀 한데 모으면서 또 그 순간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게 저희 아이디어의 시초였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 너무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기운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제가 이제 경역단지를 여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경역단지 여성들이 어떤 그 지역의 일을 위해서 이 디지털 변환 사업을 이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상당히 오래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창업 아이템으로. 근데 뭐 그냥 스즈리 지나는데 이거 보니까 반가운데 제가 더 하자면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 관점에서 이제 보관을 해주고 관리해주고 필요하면 이제 지워줄 수도 있고 남기기 싫어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흔히 낙골당 갔을 때 사진 전시했고 이걸 한번 보고 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VR 안경이라든가 이제 보다 더 이런 가상현실의 증강현실을 접수하는 기기가 발달하게 되면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사례 그 모습을 이제 가족들이 같이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역할.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지금 어떤 을지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같이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공통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치 변환기 어떤 그 표준화 모델 혹은 컨텐츠 구성 필요하면 클라우드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구성하면 사업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좀 더해드립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한번 뭐 나와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혹시 그 리와인더가 그리는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사실 아까 앞선 발표 때 본인이 생각하시는 40대에서 생각했던 60대, 50대에 생각했던 60대가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1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을지로로 훌쩍 이사를 갈지 단 하나도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사실 10년 후는 조금 먼 미래에 같이 들리긴 해요. 근데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얘기가 책을 하나 내고 싶다. 라는 아주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올해 책이 나오고 이런 음반 같은 거를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고 했던 게 말을 하니까 확언이 시연이 되더라고요. 저처럼 제가 어제쯤이었나요? 같이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게 개인의 책을 내보고 싶다? 저는 방송을 출연해보고 싶다. 약간 유퀴즈 같은 데 나가지고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 10년 후쯤에는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커져서 그런 방송에 출연해서 아 저희가 그 당시엔 힘들어서 막 이사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미래를 조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제정치 않네요. 저는 저만의 좀 자서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나중에는 이 그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글을 쓰고 편집을 하는 것도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집의 책도 단순한 책이 아니라 영상과 뭐 이런 글 같은 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같이 편집하고 만드는 콘텐츠를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시간 됐으니까 제가 질문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3년 동안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코치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두 청년을 보고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나라의 이 청년들은 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잖아요. 근데 이 두 자매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 창업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 창업에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은 어른들은 경험해서 보면 이게 뭐 돈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는 아이템들이에요. 제가 코치인데 처음에 이렇게 만나는데 야 이거 돈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나 할까?
그러니까 하다가 지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처음 대하기 시작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은 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한 걸 찾는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해서 한번 이렇게 도전하는 이런 생각이 본인들은 어디서 이렇게 마련되는지 거기에 대한 만족감, 불안감 혹시 야 이건 사실 돈은 별로 안 되잖아요, 그죠? 아직은 그런 거에서 느끼는 또 어떤 고민 이런 건 없는지 그런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이건 좀 더 그 내면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제가 엄청난 내향인입니다. 지금까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신창사 토크쇼에도 갔었을 때도 대부분의 분들이 외향적이고 되게 사교적인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토크쇼를 끝나고 왔을 때 딱 한 분이 엄청 조심스럽게 오셔서 저도 사실 내향인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향인도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는 형태는 달라질 수 있더라도 저의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수건 대표님 같은 코칭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저희 전문 용어가 있죠. 청출어라는 거. 네, 비디오가 제 자민 대표분들 앞으로 그 아이템이 가서 얼마나 저희가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박수로.